저는 작년 봄에 결혼했지만 채 1년도 살지 못하고 지난 연말에 이혼했어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그냥 잊고 지내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주말 저녁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이지만 이전 시어머니 취미가 사연 유튜브를 듣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보낸 사연도 듣게 되실 텐데 실컷 욕 드시고 유병장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전 남편이나 시댁인간들 같은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길 바래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예전부터 음식 맛있게 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손맛이 좋은데 손도 매우 큰 분이라서 엄마가 낮에 국수라도 한 번 삶는다 하면 동네 어른들이 전부 우리 집에 오셔서 국수 한 그릇씩 드시고 가셨어요. 그 밖에도 김장을 한 번에도 엄청 많이 만드셔서 주변 이웃집에 한 포기씩 나눠주기도 하셨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돈 주고 살 테니 만들어서 팔라는 사람들까지 많았어요. 덕분에 옛날부터 식당 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사셨는데 저랑 남동생 키우시느라 엄두를 못 내다가 남동생 군대까지 보낸 뒤에 50이 훌쩍 넘은 나이로 식당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TV에 나오는 엄청난 맛집들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동네 맛집 같은 분위기의 식당이었고 엄마의 손맛과 배가 터질 때까지 챙겨주는 인심 덕분에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하신 지 6년 정도 지났고 엄마가 남에게 베푼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엄마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친정집 대출금도 다 갚고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노후 준비까지 하시는 중입니다. 친정아빠가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은퇴하고 나면 엄마랑 식당 몇 년 더 하시다가 시골에 집 짓고 전원생활하고 싶으시다네요. 반면 이혼한 예전 시댁은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학창시절에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그 집의 친구 어머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얻어먹었을 때도 계속 엄마 음식이랑 비교하게 된 적이 있었고 우리 엄마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 음식은 정말이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도 자기가 음식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 조리되어 있는 제품을 사다가 밥상을 차리셔도 뭔가 시어머니 손만 닿으면 맛대가리가 없어집니다. 전 남편이 키가 180 정도였는데 저를 만나기 전엔 몸무게가 70kg 초반이었어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시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날씬하길래 아버님 쪽 유전자에 날씬한 유전자가 있나 보다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전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반년 만에 70kg 초반이었던 몸무게가 80이 넘어버렸고 아버님도 저희 집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렸더니 밥을 2번이나 더 달라고 해서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예전부터 시댁 가족들은 집밥은 포기하고 살았고 각자 알아서 끼니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남편도 학창시절부터 용돈으로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저녁을 때우고 시아버님도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국밥이나 백반으로 혼자 저녁을 드시고 집에 오셨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보다는 그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오고 친정엄마만큼은 못하지만 매일 그럭저럭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주니까 남편 살이 하루가 다르게 찌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에 몇 번 시댁에 반찬을 챙겨준 적도 있었는데 제가 보내주는 반찬은 아버님이 아닌 어머님이 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시모가 가장 풍채가 좋았던 이유는 남편이나 아들 밥은 안 차려줘도 본인 식사는 야무지게 챙겨 드시고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종 계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러 다니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나이 드시면 잘 안 먹게 되는 피자, 치킨, 햄버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드시고 어머님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자주 시켜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 한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본인이 음식은 잘 못하지만 먹는 건 좋아하고 입맛도 까다롭고 가리는 것도 많은 편이라서 전국 맛집은 다 찾아 돌아다니는 분이세요. 백종원 씨가 다녀간 곳은 국내에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인데 문제는 그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손맛에 꽂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는 친정엄마가 게장을 한 통 담아서 보내주면서 다른 밑반찬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별거 아닌 평범한 반찬인데 저희 엄마가 만들면 입에 딱 달라붙는 뭔가 조금 특별한 손맛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반찬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게장이랑 반찬들도 조금씩 담아서 시모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전까지 저희 친정엄마가 식당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었고 시댁에서 거리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친정엄마 음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결혼한 이후로 남편이 살이 오르고 장모님 음식이 맛있다고 시부모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그렇다고 굳이 사돈이 하는 식당까지 찾아와서 밥을 먹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나눠드린 친정엄마 반찬을 처음 먹어보시고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게장도 게장이지만 반찬 하나하나 너무 맛있다면서 조금 더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야 자주 먹는 엄마 반찬이지만 시부모님은 처음 드셔봤으니 저런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에 남아있던 것들을 그냥 다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게 한번 맛을 들였더니 그 뒤로 허구한 날 반찬 좀 얻어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는 아예 정기적으로 돈을 줄 테니까 밑반찬 몇 가지씩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 하셨어요. 물론 친정엄마가 반찬 가게를 차렸어도 잘 되셨겠지만 엄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찬만 계속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우리 시댁에 돈 받고 팔 수 있겠냐고 슬쩍 물어본 적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주면 줬지 무슨 돈을 받냐며 싫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매번 공짜로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제가 용납 못하겠고 돈 받고 파는 건 저희 엄마가 싫다고 거절하시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입맛만 다시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까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장모님한테 용돈 좀 넉넉히 드리고 반찬 만들어서 보내달라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뒤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 통해서 얻어먹을 생각이었겠죠. 저는 엄마가 싫다고 했으니 입 아프게 두 번 이야기할 거 없고 요즘 반찬 가게나 인터넷으로 파는 반찬들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 사다 드시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사 먹는 거와 재료 하나하나 다듬어서 직접 만드시는 엄마표 반찬이랑 그게 어떻게 맛이 똑같겠어요?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면 젓가락도 잘 안 가는 미역줄기볶음이나 도라지 무침 같은 흔한 반찬도 저희 엄마가 만들면 뭔가 맛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봐도 절대 그 맛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손맛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재료 잘 손질해서 간만 잘 맞추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맛을 본 뒤로 허구한 날 반찬 타령을 하시던 시부모님은 어느 날 저한테 친정엄마가 하는 식당 주소를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돈댁 동네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간 김에 인사도 드리고 매상도 올려드리려고. 그냥 다 핑계고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겠죠. 어쨌거나 간다는 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엄마 식당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 이후 한참 동안 시부모에게서도 연락이 없고 친정엄마도 아무 말씀이 없길래 불안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미 저희 시부모가 와서 식사하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은 잘 내고 갔냐고 물어봤는데 어차피 7,000원짜리 백반 먹고 갔는데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냐고 그냥 보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그냥 보냈냐고 엄마한테 따졌더니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올 때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오길래 그냥 됐다고 했다. 비싼 거 먹은 것도 아니고 7,000원짜리 백반 정도는 한 번쯤 대접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다음에 우리 시부모가 또다시 엄마 식당에 찾아가면 그때는 반드시 돈 받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알았다고 대답을 하긴 하셨는데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손이 크고 주위 사람들에게 퍼주는 걸 좋아하시는 친정엄마라서 왠지 돈을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계속 공짜밥을 먹일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분명히 시부모는 종종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 같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냥 안 왔다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오면 꼭 돈 받으라고 절대 공짜밥 먹이지 말라고 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는 엄마의 말이 못 믿었게 들렸습니다. 사실 딸 시집 보내놓고 딸의 시부모가 식당 찾아와서 밥을 먹으면 돈 받는 것이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고 엄마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돈을 내고 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부모가 최소한의 개념은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났을 때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가 요즘 하루 걸러 한 번씩 네 엄마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돈댁 두뇌회가 와서 먹는 건 돈 안 받아도 상관없었거든? 요즘에는 너희 시모가 주변 친구들을 데려오고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 네 엄마가 속상해하는 것 같아.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시부모 두 분 와서 몇 번 식사를 하실 때는 식사 비용을 받질 않았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식당의 백반이 7,000원이고 사돈이니 돈 받는 게 민망해서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호의를 베풀어서 얻어먹었으면 보답을 한 번씩 하던지 아니면 부담스러워서라도 발길을 끊어야 정상인데 시어머니는 개모임 친구들까지 데려다가 엄마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엄마도 식사비를 받을 수밖엔 없었는데 서비스로 보쌈이나 낙지볶음 같은 비싼 음식을 달라고 해서 백반값 7,000원만 내고 간다더라고요. 엄마 식당이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저렴하게 음식을 팔면서도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돈댁 두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갈 때는 엄마가 호의로 대접을 했었다지만 그렇다고 본인 지인들까지 데려다가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는 건 진짜 정신 나간 짓인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한 엄마가 식사비를 받으려고 하자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어머, 우리 사이에 돈 받으시려고요? 알겠어요. 대신 우리 테이블 먹은 것 중에 보쌈은 서비스로 좀 주세요. 어차피 반찬으로 시킨 거라 한 사람이 몇 점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도 전부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고 오래 살았던 토박이 분들인데 잘 보여놔야 서로 좋지 않겠어요? 다음에 오면 음료수도 좀 서비스로 주시고 알아서 이것저것 잘 좀 챙겨주세요. 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맘대로 음식값을 깎아서 계산하고 가버렸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사람 좋아하고 이것저것 더 챙겨 먹이길 좋아하는 성격이라지만 시모의 이런 행동은 완전히 선 넘은 거잖아요? 대단한 재벌집 사모님들도 아니고 동네 미용실에서 알고 지내는 아줌마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밥이나 먹는 주제에 무슨 지역유지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닌답니까? 집에서 밥하기 싫은 아줌마들끼리 호구 하나를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엄마 식당에 몰려와서 7,000원짜리 백반 5개 시켜놓고 서비스로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먹었나 보더라고요. 엄마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바탕 뒤집어 엎어놓을까 싶다가도 제 얼굴 봐서 지금까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녁에 가게 문 닫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음식 장사 시작한 뒤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분하고 속상하다면서 아빠한테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가 할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뒤에 바로 남편에게 가서 당신 엄마가 친정엄마 식당에 가서 무전 취식하는 것 같다고 내가 직통으로 말씀드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당신이 적당히 돌려서 식당에 그만 가시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최대한 진정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무전 취식? 야, 너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드네? 가족끼리인데 밥 한 끼 정도는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 식당이 뭐 얼마나 대단한 식당이라고? 그냥 동네의 흔한 밥집인데 그걸 무전 취식이네 뭐네 거창한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주변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장모님이 공짜 밥 한 끼가 아니라 홍보비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완전 글러먹은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 벗어난 소리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저쪽 식구들은 저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을걸요? 그날 저녁 그딴 홍보 필요 없으니까 엄마 식당에서 공짜 밥 좀 그만 먹으라고 했고 남편도 그딴 식당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맞받아치며 싸웠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싸웠고 남편이 바로 가서 일러 바쳤는지 저희 두 사람 싸웠다는 소식이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밥값 다 내고 먹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게 따지더군요.
저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서 먹은 음식값을 제대로 계산을 하던지 왜 돈 받고 파는 걸 자꾸 서비스로 달라고 하냐고 시모에게 대들었죠. 시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서비스는 너희 엄마가 알아서 준 거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가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그깟 서비스 하나 못 얻어먹냐면서 정말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쩜 그리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시모 전화를 대충 끊고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앞으로 시부모가 식당에 오면 절대 손님으로 받지 말고 소금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날도 저녁 7시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6명짜리 예약이 잡혀 있었고 저랑 한바탕 하고 난 뒤인데도 예약 취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공짜로 밥 먹을 생각뿐이구나 싶어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결심하고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엄마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그냥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말리셨는데 이미 저는 이런 인간들이랑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결심을 한 뒤였기 때문에 눈치 볼 거 없었어요. 엄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주면서 시모가 오길 기다렸고 7시가 되자마자 시모가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중에 처음 오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지 메뉴판을 보면서 여긴 뭐가 맛있냐고 묻자 저희 시모가 됐다면서 여긴 7,000원짜리 백반 하나만 시키면 나머지 음식은 다 서비스로 먹을 수 있다며 백반 6개만 딸랑 시키더라고요. 아시죠? 저희 보쌈도 조금씩만 서비스로 주시고 저번에 먹었던 거 그거 뭐더라? 버섯전골. 그거 맛있던데 그것도 큰 걸로 하나 내와봐요. 우리 백반에 된장국 나오는 거 안 줘도 되니까 대신 전골도 서비스인 거 맞죠? 친정엄마 가게에서 7,0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면 시래기국을 한 그릇씩 내어주는데 그거 대신 25,000원짜리 버섯전골을 서비스로 달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주방에서 그거 듣고 있는데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열이 받더라고요. 바로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있던 소금단지에서 천일염을 한 주먹 꺼내 홀로 뛰어나갔죠. 엄마, 내가 진상 손님 받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잔뜩 왔어? 당장 나가. 시모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당연히 식당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시모네 테이블 말고도 다른 손님들이 몇 팀 더 있었는데 저 때문에 식사 분위기를 망치게 되어서 그건 좀 죄송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뜯어 말리셨지만 제가 완전 눈이 돌아 있어서 엄마 혼자서는 말릴 수 없었어요. 집요하게 시모 얼굴에 소금 뿌리면서 내가 공짜로 처먹을 생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줄줄이 데려와서 공짜로 보쌈에 전골까지 먹을 생각이었냐고 소리를 질렀죠. 기습적인 공격에 처음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을 차렸고 엄마가 제 양손을 붙들고 말리는 바람에 계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모 머리와 온몸에 있는 소금을 털어주면서 계속 사부인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저 따위 인간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며 시모 옷에 붙은 소금까지 다 털어주었죠.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뭐? 진상? 네가 하도 공짜로 먹지 말라고 눈치 주는 바람에 나도 돈 내고 먹었어. 시모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저한테 삿대질하며 소리쳤고 두 사람을 말리고 있는 친정엄마를 사이에 두고 두 번째 설전이 이어졌어요. 저는 엄마 식당에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자기가 정당하게 돈 주고 먹으러 왔는데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저보고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결혼으로 맺어진 한 가족인데 그깟 보쌈 고기 쪼가리 몇 점 서비스로 못 내주냐? 네가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동네 장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참고로 저희 시모도 장사는 단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변변한 직장조차 다녀본 적 없이 집에만 있던 분이세요. 저는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떠밀었고 시모가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며 뿌리치다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서 제 얼굴을 후려치는 겁니다. 갑자기 핸드백에 머리를 맞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동안 둘 사이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던 저희 엄마가 시모의 뺨따귀를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제가 엄마를 말려야 할 정도로 두 집안 엄마들이 크게 싸움이 붙었고 물론 저희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때리셨죠. 손님이 신고를 했는지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해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남편이랑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너랑 너네 엄마랑 똑같이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라며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도 바라던 바라 뒤도 안 돌아보고 며칠 뒤에 만나서 이혼서를 접수하고 끝냈습니다. 정당하게 돈 내고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소리인가요? 지가 뭔데 남의 가게에서 서비스를 내오라 말하고 하는 건지. 어차피 그 집안 식구들 없더라도 원래 엄마 가게는 장사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혀 잘못 모르고 지 엄마 편이나 드는 남편이랑 하루도 더 살 생각 없었죠. 1년도 못 채우고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고 지금은 저 혼자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1위가 성격 차이라더니 그게 부부간 성격 차이뿐 아니라 시부모까지 포함되는 말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야 이혼해서 남남이지만 전 시어머니가 제 사연을 듣고 있다면 정말 반성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무전취식이 웬 말이랍니까? 돈 없으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드세요. 아 맞다, 가뜩이나 음식 솜씨가 없는데 빈대떡을 할 줄이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